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해양스타님. 지난주 방송이 성지예요, 거의. 네, 성지가 됐습니다. 밀리고 반등 칠 거다.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좀 대응하셨는지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지금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심해요. 이제 나스닥 관련해 갖고 조금 설명 많이 드렸는데, 근데 스팬이 밀렸을 때 일봉상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 열리는데 지금 장세 자체가 사실 섣불리 들어가기가 굉장히 판단하기 힘든 장세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김보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환율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국면이 있는데, 환율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간이라든가 정해진 지표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나오고 모두가 집중하는 케이스에서 전일 이제 양봉 자체가 저기 기업 시즌 이제 어떻게 넷플릭스라든가 엄청난 이제 실적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 방향으로 이끈 상황에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확대될 걸로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톡스타를 통해 갖고 많은 전문가들, 좋은 전문가들 많다 보니까 이제 포지션이 안정적인 포지션이라든가 방향성을 좀 찾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잘 맞추셨는데 아주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너무 제 자랑만 해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네요. 일단 근데 저는 바닥이 찍었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제 왼쪽에는 우리 AG 시스템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좀 대응하셨는지. 빅스 지수가 꽤 많은 수익을 안겨줬죠. 네. 그리고 유가도 이제 조금 소폭 밀리고 나서 반등할 거다 했는데 아직 이제 소폭 밀리고 아직 반등 시점입니다만은 이상하게 갑자기 이제 사우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다 보니까 좀 약간 혼란스러운데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ETF 장기 순매수를 70선 이하에서 가셔라라고 얘기 들었는데 아직 70대 가격이 안 와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좀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증시가 난리 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시 관련된 상품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번 주에 제가 딱 VIX를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드리면서 VIX를 이제 저희가 12선 이하에서 매수를 추천을 드렸고, 그때 방송 당시에 16.56 정도를 찍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날장에, 하필이면 그날장에 새벽에 어마어마한 나스닥 S&P 폭락 나오면서 VIX가 초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 50% 가까운 좀 급등세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스터디가 제일 바로 직결적으로 그냥 바로 하루 만에 볼 수 있는 스터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24.98 정도 고점 만들고 나서 현재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20선 이상에서 청산 신호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시 떨어지고 나면은 나중에 12선 이하에서 제매수 포지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VIX 빅스 지수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뭐 이거는 내가 이제 상품을 거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해외 선물 계좌를 해외 주식 계좌, 해외 선물 계좌를 이제 개설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탁금 넣어놓고 매수 똑같습니다. 그냥 됩니다. 다만 시세가 약간 지연 시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뭐 증권사에 문의해 보시면 아주 쉽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주식처럼 거래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근황을 좀 한번 물어봤고요. 근황보다는 거의 시황을 얘기해 주셨네요. 저는 일주일 동안 제 근황을 한번 얘기 드리자면 열심히 방송하고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게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집이 이사를 해가지고 그 이사한 것 때문에 아주 이사 때문에 되게 힘들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9.13 대책이 나오기 전에 제 집을 팔아가지고 아주 저는 상당히 축복받은 축복받았습니다. 제가 팔고 나서 바로 가격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동산에 약간 소질이 있지 않나. 부동산 방송도 하나 오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부동산은 뭐 전문가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얘기들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증시에 좀 자금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우리나라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벌어야 증시가 가는 게 좀 많기 때문에 네. 부동산에 가야 증시도 가는데 부동산이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약간 구조적으로 선진국들하고 좀 비슷하게 가려면 이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좀 유동 자금들이 나와서 국내 증시에 좀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가 활발하게 돈이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근황을 좀 얘기 드렸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로 한 건 아니고요. 예, 일단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일단 이번 주 이제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직 불확실성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FOMC 의사록도 남아 있고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럼 이 시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상품이 가장 핫했고 이번 주에는 어떤 상품이 가장 핫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해외 선물 핫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양스타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죠. 지난주 핫딜 역시 나스닥인가요? 네, 나스닥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정확하게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스권 장세에서 이제 스팬 자체죠. 예, 전 스팬 자체가 이제 밀리지 않고 이 장세에서 박스권이 돌출이 되면은 이제 사실 매수 장세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그래서 하루를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좀 형성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목균형표 좀 돌파가 돼야지 박스권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이제 매수 장세에 대해서 좀 기약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박스 형태를 띄지 않고 강한 매도세를 내려가면서 유동성장이 엄청나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주 이어가지고 좀 이번 주 시황 자체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매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근데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사실 환율 보고서예요. 네. 환율 보고서. 이거 굉장히 이거는 이거. 함부로 장을 예측해버리면 이제 죽어나는 장이라 사실 여기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커요. 사실 보고에도 사실 늦지 않을까요? 보고, 나오고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개인적으로 그 입장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환율 이제 조작국으로 이제 중국을 좀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 사실 5일까지만 해도 지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나왔다가 갑자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네. 이거 뭔가 지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뭐 이번 주부터 계속해갖고 환율 보고서 나온다 이런데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은 입장이에요. 이게 잠정적인 어떻게 보면 지표 발표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 자체는 환율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도 조금 늦지 않겠다는 나스닥 전망이 조금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사실 일목균형표에서 사실 일봉에서 밀리면서 유동성 확대장이 되면서 매도적 접근이 허용됐던 기회가 단 하루밖에 없었고 사실 환율 보고서 나오기 전까지 이런 유동성 장세가 예측할 수 없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증시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매도다 판단하는 거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지난주는 사실 이제 핫딜 자체는 나스닥을 뽑았는데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다. 이 점을 좀 꼽고 있습니다. 근데 시황대로는 갔잖아요. 밀리고 나서 반등할 거다. 어떻게 보면 차트적인 대응을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반응을 좀 일으킬 수 있었는데 좋은 쪽으로 굉장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런 장세가 이어질 거다 하는 예측 자체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